더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OA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OA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스피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 남부 지역에 어제 호우경보가 내렸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경기 남부지 않습니까? 교수님 계신 곳이? 네, 지금은 빗줄기가 잠잠해졌는데요. 예. 빗줄기 사이로 매미 소리도 들리고 여름이 깊어가네요. 아이고. 매미 소리가 그윽하면은 이제 곧 가을이 온다는 또 신호 아니겠습니까? 매미 소리가 그윽하게 들리면 자연적으로는 뭐 가을이 온다는 얘기겠지만, 예. 인생에 비춰보면 좀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기도 하고. 아이고, 야. 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 하여간 또 이렇게 해서 여름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월의 네. 첫날이지만은 8월 안에 이제 여름이 또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렇겠죠. 예. 자, 이럴 때 이게 좀 시원한 곳에 가서 책 한 권 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화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라퐁텐의 우화. 우화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우화시입니다. 우화시? 예. 네. 우화의 형식을 빈 시인데요. 이 라퐁텐의 우화시는 프랑스 문학의 걸작일 뿐만 아니고 예. 세계 문학사에서도 손꼽히는 고전입니다. 근데 한국에는
수십 종의 라퐁텐 우화가 번역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아동용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보기에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고요. 이 240편을 전부 번역한 게다가 시 형식을 살려서 번역한 건 지식산업사에서 나온 라퐁텐 우화 1, 2권입니다. 아, 지식산업사?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라퐁텐은 17세기를 살았던 프랑스의 뭐 대표적인 우화 작가이자 시인인데요. 이 17세기, 18세기는 이른바 그 앙시앙 레짐이 이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던 때잖아요. 앙시앙 레짐 하면은 구시대. 우리로 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박근혜 시대 같은,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에 라퐁텐은 이 우화시를 쓰면서 펜으로 이 세상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 세상에 타락한 권력층과 맞서 싸우면서 이 자신의 문학 세계를 펼쳐나갔죠. 그래서 라퐁텐의 우화는 대단히 정치적인 그 시로 읽히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인생의 그 깊은 비밀들을 읽어내는 아주 강력한 그 힘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매력이라면은 진지한 얘기들을 대단히 희극적으로 희화해서 한다는 것도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화에 대한 우리 라퐁텐의 그 사랑은 각별했던 것 같은데요. 예. 이 책의 2권, 그러니까 하권 첫 부분을 보면은 이 우화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화는 신이 보낸 하나의 선물. 만일 그것이 인간의 선물이라면 그것을 우리에게 준 사람은 누구든 재단에 모셔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할 수 있는 한 이 훌륭한 예술을 처음 만든 인물을 신처럼 존경해야 한다. 우화는 정말 하나의 매력. 그것은 관심을 불러일으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하며 마음껏 마음과 머리를 이끌어 간다. 네, 이렇게 우화에 대한 찬양을 적어놓고 있는데요. 제가 이 라퐁텐 우화를 읽으면서 우리 김 PD를 많이 생각을 해요. 예. 이게 진지하고 좀 거친 얘기들을 그 웃음과 함께 하려고 애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걸 조금 안쓰럽게 생각하곤 합니다. 예. 네, 사실 유머러스하게 희극적으로 진지한 얘기를 한다는 쉽지 않죠. 대단히 어렵습니다. 뭐 직접 경험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 김용민 브리핑을 들으면서 뉴스 듣기 능력 평가나 문통 방통 듣다 보면은 이 짧지만 이 원고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이 고생을 할까 생각하면은 잠이 안 옵니다. 문통 방통은요.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방현호 작가가 쓰고요. 뉴스 듣기 능력 평가는 제가 만듭니다. 그러게요. 예. 누가 쓰시든지 예. 참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네. 우리 시대에 이 시사 광대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참 노고가 많다는 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과 내일 두 차례에 걸쳐서 라퐁텐 우화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그 조윤선 씨 이 무죄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잖아요. 예. 이 정말 법 위에 있는 인간들, 이 권력들이 아직도 뭐 변함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패스트에 걸린 짐승들이라는 그 우화시 읽어드리면서 이 권력이 아직도 얼마나 견고하게 우리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사자가 등장하고요. 대장입니다. 그리고 맷비들기도 등장하고 여우와 이리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불쌍한 당나귀도 등장합니다. 예. 우리 당나귀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공포를 뿌리는 어떤 병, 지상의 죄를 벌주기 위하여 경노한 하늘이 만드는 엠병,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을 수 없어 말하면 패스트는 하루 동안의 지옥을 10,000원으로 만들 수 있는 병으로 짐승까지도 공격하였다. 짐승이 다 죽진 않았으나 병이 들었다. 죽어가는 목숨을 이어갈 양식을
찾으러 다니는 짐승은 하나도 없었다. 아무리 맛있는 것도 입에 당기지 않아 여우와 이리도 연약하고 수분질한 먹이를 노리지 않았다. 맷부들기는 서로 멀리하여 이미 사랑도 기쁨도 없어졌다. 사자가 회의를 열어 말했다. 친구들이여, 생각한데 하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여 이 재앙을 일으켰다. 우리 가운데서 가장 죄 많은 누군가가 신의 노여움의 방패로서 희생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에도 이런 경우에는 그런 희생물을 바쳤다. 변명은 하지 말자. 용서 없이 우리는 양심을 똑바로 보아야만 한다. 나로 말하면 식욕을 못 이기고 많은 양을 개걸스럽게 먹었다. 양은 나에게 무엇을 했는가?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양치기까지 먹어치웠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나 자신을 희생하겠다. 그렇긴 하나 전부 나처럼 죄를 고백하라. 진실로 정의를 좇으려면 우리 가운데 가장 악한 자가 죽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우가 말하였다. 대왕날이 너무도 너그러우십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마음이 너무 약해지신 것 같습니다. 양같이 하찮은 그따위 것을 먹은 걸 가지고 뭘 그러시나요? 그게 뭐 죄인가요? 아니죠. 폐하에게 먹힌다는 것이 놈들에겐 영광스러운 거죠. 또한 양치기로 말하면 놈들은 우리 짐승들을 못살게 굴고 되지 못하게 뽐내니 그놈들이야말로 어떠한 불행을 만나도 자업자득이죠. 이 말에 아첨꾼들은 모두 박수를 쳤다. 호랑이와 곰, 그 밖에 힘센 짐승에게도 사자에 못지않은 죄가 있긴 하나 아무도 감히 추궁하지 못했다. 싸움 좀 하는 짐승들은 이름 없는 사냥개에게 이르기까지 그들 말에 따르자면 성인이나 다름없었다. 자기 차례가 되자 당나귀가 말했다. 생각해보면 언젠가 풀밭을 지나다가 배가 고파 마침 보드라운 풀도 있고 거기에 또 악마의 부추김 때문에 그 풀밭의 풀을 혓바닥만큼 먹었습니다. 아무 권리도 없으면서요. 그래서 솔직히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모두 당나귀를 욕했다. 법정서기 경험이 있는 1인은 장광설로 미천하고 불결한 놈이 모두 화근의 씨앗이므로 저주받을 짐승을 희생으로 바쳐야 함을 논증했다. 결국 당나귀는 조그만 죄로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남의 풀을 먹다니 용서 못할 죄다. 사형받기에는 그 큰 죄를 씻을 길이 없어 당나귀는 그대로 당하고 말았다. 세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법정의 판결도 유죄냐 무죄냐가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예, 사자의 그 커다란 죄, 양들을 먹어치우고 양치기까지 먹어치운 것은 조그만 죄고요. 우리 보드라운 풀 조금 뜯어먹은 당나귀는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예, 이런 일은 뭐 남의 얘기가 아닐 겁니다. 예. 우리가 흔히 들어봐서 권력계나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어도 왜 그렇게 잘들 빠져나가는지. 하지만 힘없는 사람들은, 당나귀 같은 사람들은 조그만 그 흠결에도 금방 징치를 당하곤 하죠. 그게 그런 그 적실한 상황을 우리 조윤선 재판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 우화에 담긴 깊은 의미를 새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감옥에 있고요. 죄값을 치르고 나오는 게 훨씬 영예로울 텐데 네. 그 정도까지 생각이 못 닿은 것일까요? 글쎄요. 그 정도의 상식이나 양식이 있을까 싶은데요. 예. 배울 만큼 배웠는데도요. 우리 김 PD가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예. 배운다는 게 공부 기술자가 되는 것과 기본적인 상식과 이 정의를 체득한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오래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슨 학벌이 좋으니 뭐니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겉으로 드러난 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내실을 볼 수 있어야겠죠. 제가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지만은 이현주 씨나 이 조윤선 씨의 과정을 보면은 철저하게 권력지향적인 공부 기계의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깊이 있는 그 공부를 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공부죠. 쿵푸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함께 닦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사다리를 오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공부를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 공부 기계들이 우리 세상을 이렇게 힘겹게 만드는 모양입니다. 네, 이 패스트에 걸린 짐승들과 아울러서 하나 더 제가 고른 게 있습니다. 예. 다른 한편은 이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생각하면서 예, 골랐습니다. 뭐 그 이후야 우리가 알 것 같은데 미국에 대해서 대화 좀 해달라, 우리 체제를 지켜달라라는 어떤 외교적 전략 또는 전술의 일환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또 우리는 그걸 이 강경 대응으로 나가면서 한반도에 또 먹구름이 밀려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라퐁텐 우화에서 이 라퐁텐은 이렇게 읊습니다. 조금 길어 보이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저렇게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고 저렇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강수를 두는 저 세력들을 어떻게 할지, 예. 과연 대받아 쳐서 우리가 너 죽고 나 죽는 길로 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도모해야 할지 우리 그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자라는 우화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옛날에 표범 술탄이, 여기서 술탄은 그 이슬람권의 그 황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범 술탄이 뜻밖의 많은 유산을 받아 목장에는 많은 소를, 숲에는 많은 사슴을, 들에는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다. 가까운 숲에서 사자가 한 마리 태어났다. 상류층 사이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이런저런 인사를 전한 뒤에 술탄은 여우 대신을 불렀다. 여우는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한 정치가였다. 표범이 여우에게 말했다. 그대는 이웃의 새끼 사자를 두려워하지만 그의 아비가 죽었으니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딱한 고아를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지. 그 녀석 집에는 문제도 많이 있고 정복을 꾀하기는커녕 가진 것을 지키는 것도 운명의 신으로부터 많은 도움이 있어야 할 텐데. 여우가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말했다. 전하, 그와 같은 고아는 동정할 것이 아니라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발톱과 이빨이 크게 자라서 우리에게 해를 주기 전에 죽여야 합니다. 잠시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별점을 쳐보니 그는 전쟁을 하며 자랍니다. 친구로 삼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자이니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힘을 약하게 해야 합니다. 이 열변은 아무 소용 없었다. 그때 술탄은 자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영지 안에 모든 짐승들과 전사들도 다 자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새끼 사자는 완전한 사자로 자랐다. 당장 그에게 경종이 울려졌다. 소동은 도처에 퍼졌다. 이에 대해 자문을 받은 대신은 한숨을 푹 쉬면서 말했다. 폐하는 왜 저 사자를 화나게 하셨습니까? 이젠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구원병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용만 더 들고 그들이 먹어치우는 양을 더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자의 노여움을 달래주십시오. 그는 혼자라도 힘에서는 우리의 재산을 뜯어먹는 수많은 동맹군보다 더 낫습니다. 저 사자에게는 비용이 들지 않는 동맹군이 셋, 자신의 용기와 힘과 그리고 주의력이 있습니다. 빨리 양 한 마리를 그에게 던져주십시오. 그래도 만족하지 않으면 더 많이 주십시오. 거기에 소도 몇 마리 얹어주십시오. 목장에서 제일 살찐 놈을 선물로 고르십시오.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구하십시오. 이 충고까지도 듣지 않았다. 그 결과는 좋지 않았다. 술탄의 많은 이웃 나라들이 피해를 입었고 누구도 그를 이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 비록 세계를 적으로 만들었지만 그들이 무수하던 자가 패권을 쥐었다. 사자는 친구로 삼는 게 좋다. 만일 사자가 자라게 내버려 두려면. 네, 17세기 라퐁텐이 21세기 한반도의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대를 초월하는 명문, 격언은 이거는 뭐 고전으로 분류해도 뭐 전혀 손색이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라퐁텐 우화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일 뿐만 아니라 세계 문학사에 손꼽히는 고전입니다. 예. 그리고 수많은 철학자들과 이 문학자들이 라퐁텐을 참조해서 상상력의 샘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이 삶의 지혜를 얻고 자기 사유의 영양분을 섭취했습니다. 저도 이 라풍티노를 많이 아끼는데요. 어디를 펼쳐봐도 이 눈부신 통찰이 그야말로 번뜩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술탄 표범이 이 여우에게 묻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 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사자를 죽이거나 아니면 살려줘야 되는데 살려주려면은 우리가 좀 더 도와서 함께 나아가는 게 낫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 죽는다. 라는 그 경계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라풍티노를 읽었는데요. 예. 이 메모가 이렇게 적혀 있네요. 햇볕 정책의 길은 하고 물음표가 적혀 있습니다. 예. 과연 이게 퍼주기라는 것으로 이게 다 정리가 되는 것인지, 예. 아니면은 정말 저 길길이 날뛰는 그 철모르는 사자를 어떻게 길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어떤 방향에 오른 것인지 이 라퐁테넥에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그렇기 때문에 햇볕 정책을 퍼주기 정책, 핵무기 개발에 전용을 하게 만든 이적 행위,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하는 자들은 정말 논할 수준의 것들이어야 말이죠. 참 암담합니다. 네, 길이 조금 멀고 아득하더라도 그래도 대화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강대강으로 맞부딪히면은 이 우화에서도 얘기하듯이 결국은 이웃에 있는 그 사나운 동맹군들에게 다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그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피를 보지 않고 여기에 그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시연하지 않고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저는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어려움도 있을 테고요. 곳곳에 이 복병들이 있어서 길이 그렇게 쉽지만 않을 텐데, 그럼에도 우리는 평화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게 문학 공부한 사람의 여린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한반도에서 어떤 비상사태가 조성되게 된다는 것을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예. 저희 생각도 그렇죠. 문학 공부 안 한 사람도 같은 마음입니다. 예.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지식사람사에서 나온 완역본 라퐁테누와 읽으시면은 정말 수많은 그 삶의 지혜들, 그리고 상상력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줄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홍보팀 오과장도 군뱅이를 먹는다는데? 우리 회사 유명 애주가는 다 먹네? 군뱅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술친굼을 먹는 겁니다. 한의사가 인정하는 간에 좋은 국산 군뱅이, 거기에 헛개, 강황, 울금까지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후기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술친굼!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친구 술친굼.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또다시 후텁지근한 날씨가
만개했습니다. 또 태풍 소식도 있고요. 이거 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기상입니다. 네, 너무 덥네요. 근데 이런 날 밖에 나다니는 것보다 그냥 집에 앉아서 네. 선풍기 틀어놓고 네. 책 읽는 게 최고의 휴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풍기 틀어놓고 스마트폰 하는 사람과 독서하는 사람으로 갈리지요. 예. 근데 교수님, 이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읽는가? 이것이 어떻게 독서를 대체할 수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이게 젊은 사람들은 그게 되는 모양인데, 예. 저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짧은 기사나 이런 건 볼 수가 있는데, 예. 단편 소설 하나도 급할 때는 가끔씩 보긴 하는데, 이게 머릿속에 잘 남지가 않아요. 이게 종이 세대여서 그런지, 어떤 질감 때문인지,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이 종이를 가까이에서 그렇겠죠? 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디지털이 훨씬 편하다고들 해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이 종이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촉감과 관련된 것이어서, 예. 책은 모름지기 이 종이책이 진짜 책이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모르죠, 어떻게 바뀔지. 제가 어제 오프닝에서 종이신문 이제 그만 네. 찍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매체 환경도 워낙 달라져서 종이신문의 위력이 예전만치 못한 건 분명하죠. 그런데 역시 저는 아침에 종이신문 냄새를 맡지 않으면 예. 볼 일을 못 봐요. 이상하죠? 예. 조만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신문은? 네. 특히나 어떤 신문들은 조금 더 일찍 없어지는 게 바람직하겠죠. 어떤 신문은 그렇죠. 네. 예. 저는 어떤 신문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어떤 신문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를 유혹으로 이끌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어떤 신문일 뿐입니다. 예.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두루마리 화장지 같은 신문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바닥에 펴놓고 거기다가 비언을 봐도 되는 그런 신문이죠. 예. 근데 화장지한테 미안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네, 더워서 실없는 소리 좀 했네요. 네, 오늘도 어제 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라퐁텐 우화에서 2편 골라 읽어볼 텐데요. 예. 어제 제가 빠뜨린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라퐁텐 우화 완역본에는 19세기 프랑스의 아주 저명한 판화가가 있습니다. 그랑빌이라고요. 정치 풍자 판화로 아주 유명한데 예. 그 그랑빌의 그림이 각 페이지마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책의 퀄리티를 아주 높여줍니다. 예.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랑빌이라는 사람 판화가도 유명하지만 또 우화 작가로도 아주 뛰어나요. 네, 19세기죠. 그러니까 우리 라퐁텐보다 다음 세대인 판화 작가입니다. 그 예. 그림을 감상하는 것도 쏠쏠합니다. 재미가. 예. 그리고 이 우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 그러니까 개미와 배짱이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예. 그리고 어제 잠깐 언급했던 햇빛 정책 얘기할 때 햇빛이 나그네 옷을 벗길 수 있느냐, 바람에 옷을 벗길 수 있느냐,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예. 그게 다 이 라퐁텐 우화에 등장합니다. 오늘은 1위와 황새라는 우화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탐욕스러운 1위가 마구 개걸스럽게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렸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황새가 와서 목에 걸린 가시를 빼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 작품을 왜 골랐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위는 개걸 들린 듯이 먹는다. 어떤 1위가 잔치에 가서
너무 급히 먹었기 때문에 목숨이 위험하게 되었다. 뼈다귀가 목구멍에 걸린 것이다. 소리도 칠 수 없는 이리에게 다행한 것은 한 마리의 황새가 가까운 곳을 지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리가 손짓하자 황새가 달려왔다. 외과 의사는 즉시 수술을 시작했다. 황새는 뼈를 꺼냈고 자신의 능숙한 기술에 대해서 사례를 받으려 했다. 사례라니 하고 이리는 말했다. 농담 말게 내 좋은 친구야. 뭐라고 내 모가지를 내 입에서 꺼내도록 해줬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거냐. 너는 은혜를 모르는 놈이구나. 앞으로 내 발이 닿는 곳에 오면 큰일 날 줄 알아라. 네, 이렇게 이리의 말로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목에 걸린 가시를 빼내주고 나서 사례를 해야 하지 않겠어라고 얘기했더니 농담 말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모가지를 내 입에서 빼줬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황새의 목이 이리의 입에 들어왔는데 그걸 내가 덥석 물어서 죽이지 않고 살려줬는데 무슨 살이라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너는 은혜도 모르는 놈이라면서 이 큰일 날 줄 알라며 협박하는 걸로 끝납니다. 우화나 이 동화들을 많은 경우 이 어린이용, 아동용으로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우화의 출발을 보면은 대단히 계몽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예. 그리고 정치적인 그 성향을 띌 때가 아주 많습니다. 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우리 라퐁텐도 17세기에 그 앙생 레짐 하에서 고통받는 민중들의 편에서 정치적인 세력들과 펜으로 싸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통받는 그 지배자들을 이 민중들이 구원해 주면은 이 지배자들은 민중들에게 어떤 살해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협박하고 윽박을 지르면서 안 잡아 먹은 걸 차라리 고마워하라고 이렇게 적반하장격으로 된다는 거죠. 예. 제가 우리 그 한국의 이 계몽기에도 우화들이 아주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일본의 그 우화, 정치적 우화를 받아들인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이런 게 있죠. 그리고 그 당시 신문에도 많은 우화들이 등장합니다. 예. 정치적인 그 계몽적 효과를 노렸던 것 같아요. 이건 역시 17세기 말 우리 이 라퐁텐도 아주 열악한 그 민중들의 상황들을 대변하는 작가로서 이런 우화를 빌어 그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우화를 읽으면은 그 아는 만큼 보이기 마련인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이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이른바 이 국정농단 세력들을 보면은 때로는 윽박을 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엄살을 부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여기 약간의 동정만을 베풀어서 그 목에 걸린 것처럼 보이는 가시를 빼주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이 이리의 소리를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점을 떠올리면서 이 작품을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예. 네. 이건 뭐 사실 뭐 정치가 다 그렇죠, 뭐. 네. 다른데 이제 제대로 된 정치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그 농단 세력뿐만 아니고 불의를 저지른 이른바 적폐 세력들을 제대로 응징하지 않고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게 정말 한국 근현대사 멀리 보면은 19세기부터 시작된 이 고난에 찬 질곡의 한국 역사에서 어렵게 찾아온 기회인데 이 상황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물러서다 보면은 또다시 이 이리에게 먹히고 말 거라는 게 제 불안한 예감 같은 겁니다. 예. 아, 그래요. 지금 사실 법원이나 검찰을 보면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런 시대 변화에 저항하는 그런 기류가 느껴집니다. 그 특히 법률가들은 유죄여도 무죄고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죄여도 유죄가 되는 이런 세상을 없애려고 우리가 촛불을 들었는데 그자들이 준동하고 있네요. 안 된다. 너희들은 여전히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우리에게 굴복해야 한다. 이게 참 요즘에 최근 들어
어떤 거는 무혐의, 어떤 거는 또 무죄 이렇게 판명나는 현실을 보면서 절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죄를 판사의 양심과 상식에 따라서 그런 판결을 내릴 수는 있는데 제가 황병헌 판사의 그 판결문을 읽어봤어요. 예. 근데 도무지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고요. 상식적으로도 소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도 어디선가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이 국정 기조가 좌파 배제니까 좌파들은 어떤 식으로든 배제해도 상관없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들이대는데요. 이 정치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거꾸로 우리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촛불혁명에 의해서 성립한 정권이니까 촛불혁명에 저항하는 또는 반대하는 세력들은 다 배제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상식적이고 파렴치한 이런 판결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쓰여진다는 게 금방 우리 김 PD는 뭐 퇴행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야말로 적폐 세력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국 근현대사에서 싸워온 패단들이 그런 그 판결문을 통해서 하나의 기호로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걸 직시하고 또 감시의 눈길을 우리가 놓지 않아야 할 줄로 압니다. 참 특히 보수 정권이 탄생했으니 보수 세력 챙겨주는 게 뭐가 문제냐. 네. 이 부분에 와서는요. 이게 우리가 공존할 수 없는 세력과 공존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흑인을 차별했던 논리 그대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결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속셈을 엉겁결에 드러낸 거죠. 그게 자신들의 그 진심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 더 읽어볼까요? 네, 좀 가벼운 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도 욕심을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구두장이와 은행가라는 그 우화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시로도 들릴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의 끝간데 모르는 탐욕들이 우리 삶들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구두장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래를 불렀다. 그것을 보는 것은 멋진 일이었다. 듣기에도 희한한 일이었다. 그가 즐겁게 노래를 부를 때면 7 현자 가운데 그 누구보다 더 즐거운 모습이었다. 그의 이웃 사람은 반대로 온몸에 금을 두르고 있건만은 노래하는 것은 드문 일이고 잠은 더욱 모자랐다. 그 이웃 사람은 은행가였다. 가끔 새벽 무렵에 잠이 들면 구두장이가 노래를 불러 그를 깨웠다. 그래서 은행가는 시장에서 음식을 팔듯 잠을 팔지 않는 것을 신에게 원망했다. 그는 자기의 호화로운 집으로 노래하는 구두장이 사나이를 불러서 물었다. 그레그 아저씨, 1년에 얼마나 법니까? 아니 1년이라뇨. 여보시오. 비웃는 듯한 말투로 쾌활한 구두장이는 대답했다. 나는 그렇게 계산 안 합니다. 그날 번 것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럭저럭 연말까지 살면 되는 겁니다. 그날 먹을 빵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벌죠? 라고 은행가가 물었다. 때에 따라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죠. 다만 곤란한 것은 1년에 며칠은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축일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거죠. 나는 공연히 손해를 보는데 신부님은 설교할 때 꼭 새로운 성자 이야기를 하시죠. 은행가는 그의 순진한 이야기에 웃으며 말했다. 나는 오늘 당신을 왕좌에 앉히고 싶습니다. 여기 금화 100에퀴를 받으시오. 그리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잘 간수하시오. 구두장이는 이것을 보고는 1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쓰고자 만든 세상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집에 돌아오자 지하실에 그 돈을 넣었으나 기쁨과 돈도 함께 넣었다. 이제 노래는 없어졌다. 우리에게 근심을 주는 돈이라는 것을 얻은 순간 노랫소리는 사라졌다. 잠도 그의 집을 떠나고 걱정과 의심과 쓸데없는 불안이 손님으로 찾아왔다. 하루 종일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밤은 밤대로 고양이가 소리내면 그 고양이가 돈을 훔치러 온 줄 알았다. 결국 가련한 이 사나이는 이웃집의
깊이 잠든 은행가에게 달려가 말했다. 나의 노래와 잠을 돌려주오. 그리고 100에퀴는 도로 가져가시오. 네, 이렇게 끝납니다. 대단히 교훈적인 얘기긴 한데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걱정 없이 사는 세상을 바라면서 저는 이른바 그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내면 풍경을 거꾸로 읽어보고 싶었어요. 예. 아마 뭐 그 당시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라면은 오히려 이 은행가까지도 구원할 수 있을 텐데, 예. 우리 한국의 작금의 이 은행가들은 자신의 구원의 길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참 새로운 세상에서 적응 못하는 이런 그 시대 지체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닌데 네. 함께 하는 사람들, 함께 호흡하는 사람들이 각기 사람으로서 존엄함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 그만인데, 네. 그게 참 어려운가 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이한배 기자께서 종종 재벌 3세, 4세 얘기를 들려주잖아요. 예, 예. 금방 읽어드린 작품을 보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내적인 공허들, 네. 가진 거라는 돈밖에 없는 사람들이 타자에게 휘두를 수 있는 것은 폭력이고, 예. 결국은 그 폭력이 자기 모멸로 이어질 텐데 타자만 괴롭히는 게 아니고, 예, 예. 자기 삶까지 이렇게 무너뜨리는 길을 저렇게 눈먼 사람처럼 모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기 잠 많이 주무시고 푹 쉬시고요. 알겠습니다. 가끔씩 노래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유저와 유저 사이 소통 랭커와 일반 유저 소통 초보와 게임 사이의 소통 마당을 깔았다네. 그래도 반지 업데이트. 벤지 유저와 유저 사이 소통 랭커와 일반 유저 소통 초보와 게임 사이의 소통 마당을 깔았다네. 그래도 반지 업데이트. 벤지 내 몸에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가 또 왔어요. 새싹당 콩차 최초 이벤트 2+1 티백 2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차갑게 먹으면 더욱 좋은 맛있는 새싹당 콩차. 내 몸에 적폐청산. 인터넷 구매 전창걸몰.com.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오늘은 그 이름도 유명한 조지 오웰의 1984. 네. 이 작품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네. 뭐 우리 김 PD도 잘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작품이죠. 예. 고전에 대한 이런 정의가 있잖아요. 예. 고전이란 제목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읽은 사람은 별로 없는 책이다. 이런. 예. 네,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 제목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주위에서 보면은 꼼꼼하게 읽은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많지는 않아요. 예.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교수님. 네. 우선 이 작품 소개받기 전에 네. 교수님은 어떤 역본의 1984가 가장 괜찮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한 서너 버전을 읽었는데요. 예. 오늘 제가 고른 민음사 버전, 정희성 선생이 번역한 버전이 뭐 나은 것 같습니다. 좋은 예. 번역이 많습니다. 예, 예. 네. 정희성 선생 버전.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다 읽어보실 필요까지 있습니까, 교수님? 할 일이 없어서 그런 모양이죠. 미안합니다. 예, 아닙니다, 교수님. 네. 아, 그러니까 교수님에 대한 신뢰도가 훌쩍 올라가요. 예, 역본별로 다 읽으시니까. 뭐 다 읽지는 못합니다. 예. 중요한 텍스트들은 뭐 그럴 필요가 있죠. 예, 잠시 여담을 좀 하자면은 네. 레미제라블이 이제 사실 지난 2012년 대선 직후부터 네. 뭐 영화에서 기화된 겁니다만은 어마어마한 그런 흥행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소설도 굉장히 주목받았는데 네. 그런데 제가 누구한테 선물 받은 이 레미제라블 역본을 보면은 네. 그 당시에 그 어떤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이 네. 이거 읽고 힘을 얻어라 뭐 이렇게 네. 해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이거 뭐 비문에 정말 너무 오래된 그런 그 외래 표기법이라든지 이거 네. 보면서 이게 이럴 수가 있는가? 네, 그랬군요. 그 레미제라블도 번역본이 많이 있는데요. 예. 우리 김 PD가 보신 건 좀 오래전 버전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주로 참고하는 건 펭귄 클래식 코리아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버전의 번역이 가장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레미제라블은 뭐 볼륨도 볼륨이지만 내용이 아주 어렵습니다. 한국에는 5권으로 주로 번역되는데 예. 특히 2권 같은 경우는 프랑스 혁명사를 아주 압축적으로 그려놔서 상당히 좀 지루하고요. 예.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배경 지식이 없으면. 네. 그런데 그런 그 고비를 넘고 나면은 그야말로 이 빅토리 이고의 대사상이 펼쳐집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꼭 레미제라블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방 그 말씀하신 건 우리 김 PD께서 아직 다 못 읽으셨다는 얘기겠네요. 한 7, 8페이지 있다가 정말 시험에 들 것 같아서 네. 말았는데 근데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그 작품이에요. 제가 선물 받은 게. 펭귄 클래식 코리아 거예요? 예. 빅토르 위고도 아니고 빅토르 위고라고 하고 단테도 아니고 단테. 예. 출판사에 따라 표기법이 다르긴 한데 예. 펭귄 클래식 코리아 버전이 괜찮은데요. 예. 다른 버전에 비해서 법무사나 민사 버전에 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예. 제가 후져서 그렇습니다. 네, 핑계 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뭐 제가 7페이지밖에 못 읽었기 때문에 그 작품에 뭐 무슨 수준과 품격을 얘기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니요. 한 귀로 듣고 흘리시면 됩니다. 아니요, 그래도 그런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화나 뭐 뮤지컬도 훌륭하지만 그보다 이 장대한 소설이 펼쳐 보이는 세계를 맛보아야 비로소 이 프랑스 혁명 시기, 30년대 전후죠. 예. 시기의 그 상황들을 야실하게 느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기회에 꼭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예. 오늘은 우리 현대의 고전 1984, 네. 1984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인가요? 우리 김홍민 브리핑에서 그 어떤 칩을 삽입하는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예. 미국의 IT 기업 그 스리스퀘어 마켓이라는 데서 그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이 들어간 칩을 이식하겠다고 했다네요. 예. 이걸 엄지와 이 검지 사이에 딱 2초 만에 이게 심으면 뭐 신용카드나 여권처럼 국경을 오갈 때 표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해요. 예. 근데 이런 뭐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BBC에서 얘기한 대로 절반은 인간, 절반은 걸어다니는 신용카드가 된 우리 현실을 미리 알려주는 것 같아서 좀 대단히 우울하기도 합니다. 예. 정말 악몽 같죠? 우리 신체에 칩을 심어서 우리를 다 감시, 감독한다는 걸 생각하면은 막 전율이
오싹 다가옵니다. 그런 미래를 1949년에 이 조지 오웰은 1984에서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예. 물론 이 작품을 흔히 구소련이죠. 전체주의를 하나의 그 모델로 썼다고 하지만 이 과학기술의 발전, 테크놀로지의 급진적인 이 발전이 인간의 사회를 얼마나 이 감시와 통제가 전면화한 그런 디스토피아로 이끌 수 있는지 예. 아주 뭐 예리하게 간파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예. 그야말로 현대의 고전이고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읽다 보면은 그 작가의 그 예지력이랄까요? 그 통찰력에 깜짝깜짝 놀래곤 합니다. 예.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세계에서 이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해 주는 나라는 대단히 희귀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한국이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예. 뭐 옛날에 이스라엘인가 이런 나라가 그랬었다고 하는데 이 태어나면서 바로 이 바코드를 부여받는 거죠.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그런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바로 박정희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등록번호 1번. 예. 자기가 딱 부여받고 이런 이 1984의 빅브로더가 지배하는 체제를 꿈꾸었던 거죠. 예. 뭐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뭐 보험증이나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죠. 아이디 카드로. 예. 우리처럼 이렇게 획일적으로 이게 일괄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할당하는 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이것도 뭐 대단한 적폐 중에 적폐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50년이 훌쩍 넘었으니까 익숙한 나머지 주민등록증 없이 어떻게 살아가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 아니, 이거야말로 야만적입니다. 아마 조지 오웰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상상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현실화하고 있구나 하면서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네, 이와 아울러서 이 1984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요. 오늘 제가 고른 부분은 시민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이런 빅브로더가 지배하는 전체주의적 세계는 얼마든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이 1984의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원리랄까요? 이런 지침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증오, 그리고 날조, 사찰입니다. 예. 뭐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험했던 것이고 지금도 뭐 이런 증오와 날조와 사찰이 우리를 보이지 않는 데서 우리를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를 길들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게 증오 감각이라는 건 대단히 불행하죠. 남북 관계에서도 이 증오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예. 상당히 씁쓸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제가 두 가지 테마에 집중해서 오늘 읽어드릴 부분을 골랐는데요. 먼저 이 당이 지배하는 이 1984의 세계, 이 당이 지배하는 이 세계에서는 무상계급 노동자들을 태어날 때부터 열등한 족속이라고 계속 이렇게 사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은 간단한 규칙을 적용해서 짐승처럼 다뤄야 한다고 대중들을 가르치죠.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노동자들을 이 육체 노동과 이 가정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웃과의 사소한 말다툼, 그리고 영화나 축구나 맥주나 도박으로 빠져들게 하면서 이른바 어떤 짐승처럼 쉽게 사육하는 존재로 격화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동 시간을 늘리거나 배급량을 줄임으로써 이런 자신들의 지배에 자연스럽게 호응하도록 이끈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대다수의 노동자들을 권력이 지배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술책이자 아주 정가의 보도죠. 예.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노동자가 없는 세계, 노동이 없는 세계를 상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과 우리 사회의 토대가 되는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이 만연해 있다는 것은 바로 조지 오웰이 상상했던 또는 뭐 현실적으로 조금은 드러났던 그런 세계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있는 시간을 얘기하고 또 많은 휴가를 즐길 수 있어야 되고
여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최저임금제에서 얘기하듯이 최저선에서 우리 삶을 누리는데 걱정이 없을 만큼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1984의 세계에서는 이런 언감생심입니다. 예. 금방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일까요? 이 불평등 구조를 이렇게 고착화해 놔야 지배가 훨씬 원활할 뿐만 아니라 손쉽다는 얘기겠죠. 예. 그 관련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간적 여유와 함께 경제적 안정을 똑같이 누리게 되면 빈곤에 허덕인 나머지 사회에 무관심했던 대중이 마침내 눈을 뜨게 되고 또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게 되면서 결국은 소수의 특권층이 존재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깨닫게 됨으로써 그들을 몰아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네. 결과적으로 계층 사회의 장기적인 존속은 가난과 무지를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하다. 어떻습니까? 예. 아주 확실하게 꽂히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을 그렇게 이제 메이킹하려고 했고 또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 또 그런 모형의 사람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이나 이 바른정당도 예의가 아니죠. 이런 그 정치 세력들이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게 바로 이겁니다. 노동자들에게 시간적 여유와 함께 경제적 안정을 누리게 하는 순간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허덕이다 보면은 시간적 여유도 없이 이 숨가쁘게 살다 보면은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에 아무래도 무관심해지기 마련이잖아요. 예. 그게야말로 그들이 원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시간적으로 어떤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게 되면은 많은 토론을 하게 되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사회 문제와 정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소수 특권층이 지배할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저항이 전면화하겠죠. 이걸 알기 때문에 이런 그 못된 정치 세력들은 대중들을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대중들을 이른바 개 돼지 상태로 묶어두고자 하는 거죠. 아주 길들이기 쉽고 조종하기 쉬운 상태로 놔두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들의 이 저항이라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우리는 지금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 뭐 조금 복지나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은 어떤 식으로든 이 딴지를 걸려고 합니다. 이 발목을 잡으려고 하죠. 그 아주 그 치졸한 이 카드들 보십시오. 담배세를 올렸다가 내린다거나 뭐 조선모사도 아니고 이 뭐 하는 짓입니까? 그리고 유류세를 내리겠다는 그게 이 담배세를 내리고 유류세를 내리겠다는 게 그야말로 서민들의 삶을 좀 낫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이 서민들이 쓸 돈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예. 그게 아니라는 게 뻔하잖아요. 이런 그 민주정부가 펼치고자 하는 정책들에 어떤 식으로든 고춧가루를 뿌리고 싶어서 하는 그 폐악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저변에는 저들은 죽어도 이 노동자들이나 우리 시민 대다수 이 대중들이 이 저녁이 있는 시간, 여유 있는 시간, 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는 그런 세상을 전혀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정체가 들통나기 때문이겠죠.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 기반을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줄 압니다. 예. 네, 이런 그 경제적인 문제, 노동의 문제와 관련된 현실 참의적이었던 이 조지 오웰의 통찰은 정말 매섭고 날카롭습니다. 한번 깊이 있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건 전쟁과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뭐 여러 여기저기에서 전쟁의 뭐 이런 그 불안들을 조장하고 이런 그 일들이 있잖아요. 예. 사실 뭐 알만한 사람들 알겠지만은 전쟁이 전면화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제가 낙관적이어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본능만으로 충분히 간파할 수 있습니다. 예. 저 죽고 나 죽는데 동시에 이 사지로 내몰릴 텐데 그런 짓을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이게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장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조지 오웰 선생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문제는 세계의 부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공업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는 데 있다. 재화는 생산되어야 하지만 분배되어서는 안 되었다.
결국 실제적으로 이를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는 전쟁뿐이다. 그러니까 넘치는 재화들을 사회적으로 분배하고 나눠줌으로써 우리 재화의 재생산 이 사이클들을 이어갈 수 있을 텐데 가진 자들은 나누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또 재화를 재생산하려면은 소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본가들이 거대 자본가들이 생산해낸 그 상품들을 한 방에 대대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탕진할 수 있는 자본가들의 축제가 뭐냐면 바로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전쟁 분위기를 끝없이 조성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쉽게 예상할 수 있겠죠. 이 한반도의 전쟁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야 미국의 분산 복합체, 그러니까 무기들을 대대적으로 사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기 산업이야말로 아주 최첨단 기술이 동원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전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무기를 계속 판매할 수가 있죠. 이 바보들에게 예. 정말 수십조가 들어가는 무기들을 사들이면서 무슨 짓들을 할지 아마 이것도 드러나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호갱이란 말 쓰잖아요. 예. 이 호갱이 돼서 미국이 바라는 대로 이 무기를 사들이는데 그 이면에서 계속 이런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지 오웰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전쟁 행위의 본질은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노동력의 산물을 파괴하는 것이다. 대중을 지나칠 정도로 편안하게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그들을 지혜롭게 하는 데 사용되는 물품들을 박살내거나 하늘로 날려버리거나 바닷속 깊이 빠뜨리는 것이 전쟁이다.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가 실제로 파괴되지 않는다고 해도 무기 공장은 소비 물자 생산에 사용될 노동력을 소모시키는 역할을 한다.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인민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무기 사업을 계속 밀고 나감으로써 이런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 지배를 좀 더 안정되게 한다는 거죠. 이건 북한 체제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 체제가 이 중공업에서 경공업으로 전향하는 이동하는 그런 흐름이 포착된다고 하기도 하는데 북한의 경우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뭐 강경파들 그렇겠죠. 중공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인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이 경공업들은 점점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뭐 북한만이 아니라 다른 세계, 남한만,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무기 산업에 들어가는 것 또는 무기 비용에 들어가는 그 예산의 정말 일부만이라도 사회복지나 다른 이런 분배 문제로 돌린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조지 오웰의 우리 사회를 비추는 통찰에 빛나는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기억의 문제도 그렇고요. 예. 역사의 문제도 그렇고요. 뭐 이런 감시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꼭 읽어야 할 정말 현대 고전 중의 고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지 오웰의 1984 그 가치를 일깨워 주신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민을 넣어준 내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잠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앤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검색창에 쇼앤 침대.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은 시가 있는 금요일. 오늘 말당 서정주 선생 시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이 시가 있는 금요일은 많은 애청자 여러분께 좀 마음을 진정시켜드리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또 위로해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런 시간으로 마련하고자 했는데 8월이잖아요. 8월 하면은 또 해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2차 대전 말기 고통 속에 놓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문학자들은 무엇을 했는지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오늘은 한국 문학사의 뭐 아주 뛰어난 시인이죠. 서정주 하면은 일단 딱 떠올리는 게 국화 옆에서 그죠? 그리고 자화상 애비는 종이었다 하는 유명한 시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시문학사에서 서정주는 뭐 독보적이라고들 해요. 네. 그리고 또 송창식 씨 노래 중에 푸르른 날에도 있고요. 네, 푸른 날에도 있고 선운사도 있고요. 뭐 좋은 시들이 많습니다. 참 많은 고민이 따르게 되는데 그런 시인이 오늘 읽어드릴 것과 같은 그런 참 놀라운 시도 씁니다. 지난달 얘기긴 한데 송경동 시인이 그 미당 문학상 후보로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거부했어요. 우리 송경동 시인에 대해서는 언젠가 제가 꿀잠이라는 시집을 소개하면서 이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희망버스나 이 광화문 그 텐트촌 촌장을 하면서 저 권력과 싸워왔던 시인이죠. 이 시인이 이 미당 서정주 문학상을 받을 리가 없죠.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게 한때 잠깐 뉴스가 됐었는데 사실 오늘 읽어드릴 시를 들으시면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개인도 그렇지만은 한 나라의 역사도 영광과 상처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영광의 기억도 물론 뭐 필요하지만 상처들도 그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기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서정주 시인의 일제 말기에 쓴 시와 그리고 87년에 쓴 시를 두 편을 동시에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1944년 12월 매일신보에 실린 서정주의 시 마스의 오장 송가를 읽어드릴 텐데요. 마스는 이름인데 창씨 개명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가미가제 특공대로 나갔던 인씨인데 우리 인씨라는 성 있잖아요. 인씨 청년이 이름이 마스이, 그러니까 창씨 개명한 이름이고요. 오장은 일본 제국 군대의 계급, 그러니까 하사쯤 됩니다. 송가는 그 마스이 오장에 바치는 시 이런 뜻이죠. 그리고 몇 가지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레이테마는 필리핀에 있는 지명인데 2차 세계대전 말기 대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축 귀영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 관련 지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미가제 특공대로 나갔던 이 마스이 오장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정주는 이 감동에 젖어서 노래를 합니다.
잘 쓰는 시인이어서 시도 잘 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 레이테만은 어데런가. 언덕도 산도 베이지 않는 구름만이 둥둥둥 떠서 다니는 몇천 길의 바다런가. 아, 레이테만은 여기서 몇 마일이던가. 귀 기울이면 들려오는 아득한 파도 소리. 우리의 젊은 아우와 아들들이 그 속에서 잠자는 아득한 파도 소리. 얼굴에 붉은 홍조를 띄우고 갔다가 오겠습니다. 웃으며 가더니 새와 같은 비행기가 날아서 가더니 아우야, 너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마쓰이 히데요. 그대는 우리의 오장, 우리의 자랑. 그대는 조선 경기도 개성 사람. 인씨의 둘째 아들, 21살 먹은 사내. 마쓰이 히데요. 그대는 우리의 가미가제 특별 공격대원, 구국대원. 구국대원의 푸른 영혼은 살아서 벌써 우리게로 왔느니. 우리 숨쉬는 이 나라의 하늘 위에 조용히 조용히 돌아왔느니. 우리의 동포들이 밤과 낮으로 정성껏 만들어 보낸 비행기 한 채에 그대 몸을 실어 날아갔다가 내리는 곳. 소리 있어 버리는 고운 꽃처럼 오히려 기쁜 몸짓 타며 내리는 곳. 조각조각 부서지는 산더미 같은 미국 군함. 수백 척의 비행기와 대포와 폭발탄과 머리털이 샛노란 벌레 같은 병정을 싣고 우리의 땅과 목숨을 뺏으러 온 원수 영미국의 항공모함을 그대 몸뚱이로 내려쳐서 깨었는가? 깨뜨리며 깨뜨리며 자네도 깨졌는가? 장하도다 우리의 육군 항공오장 마쓰이 히데오여. 너로 하여 향기로운 삼천리의 산천이여. 한결 더 짙푸르른 우리의 하늘이여. 아, 레이테만이 어데런가. 몇천 길의 바다런가. 귀 기울이면 여기서도 역력히 들려오는 아득한 파도소리. 레이테만의 파도소리. 아, 이거 훌륭하죠? 진주만 폭격을 미화하고 네. 또 미국, 영국 군인을 벌레로 묘사하고 말이죠. 네. 이 진주만 폭격이 아니고 정확히 여기서 얘기하면은 2차 대전 말기 이제 그 항공모함에 이 날아들었던 가미가제 특공대 있잖아요. 예. 제로센키를 타고 자기 온몸이 폭탄이 돼서 날아들었던 그 특공대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우리 동포들이 밤과 낮으로 정성껏 만들어 보낸 비행기 한 채라 그러는데 이 비행기 한 채를 바친 사람들이 몇 명 있죠. 예. C일보 사장이었던 사람까지 포함해서 저는 C일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아, 조선일보라고 안 하셨군요. 네, 조선일보는 안 했습니다. C일보는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도 있고요. 충청일보도 있습니다. 아, 충청일보도 있네요. 시카고 트리뷴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 일제 말기에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조선 청년들이 이렇게 꽃다운 청춘에 죽어갈 때 시인들은 이런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순전히 우리 애청자 여러분 몫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서정주 시인이 생전에 그때 왜 이런 시를 썼는지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성명을 한 적이 없습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없어요. 아. 네. 근데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그 체제에 협력했던 문학자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예. 저는 이게 외압에 의해서였던 자발적이었던 그 해방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자기 설명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변명이든 고백이든 잘못했다면은 다른 그 불의의 정치 권력과 타협하거나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활동을 차라리 멈추거나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승만 독재 정권이나 박정희 독재 정권과 결탁해서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해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죠. 이 8월의 금요일은 아마도 이런 시들을 좀 보게 될 텐데 문학사의 깊은 상처입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방 이후에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제 말기에 이런 시를 쓴 서정주 씨가 그건 강압에 의해서였고 대단히 고통스러웠고 힘들었다. 나는 앞으로 정말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이 세상을 꿈꾸면서
그런 시세계, 내 고유한 시세계를 열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달라요. 예. 그런데 우리 서정주 씨는 이승만 권력에 아주 밀착돼 있었고요. 더군다나 이 박정희가 키운 박정희 키드인 전두환에게는 뭐 그대로 뭐 비붙다시피 했죠. 이 82년도인가요? 그 민정당 소속으로 전두환이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라디오 연설을 찬조 연설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전두환 대통령 각하에 말 꺼내고 참 민망합니다만은 56회 탄신일에 바치는 이 송시를 또 씁니다. 이게 처음으로라는 시인데요. 예. 뭐 부끄러워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직접 보셔야 됩니다. 이 문학 공부하는 사람들 많이 아는데 일반 우리 독자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런 부분을 좀 아시고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겠죠. 위대한 시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이 1987년입니다. 87년이 전두환이 56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광주를 짓밟고 제가 오늘 조카하고 이 택시 운전사를 보고 왔습니다만 예. 그 광주를 짓밟고 이 권력을 장악한 자들 그리고 박종철 그 당시 학생이 고문으로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입니다. 그 후에 이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사람에게 바치는 아주 훌륭한 정말 비굴하기 짝이 없는 시를 씁니다. 예. 87년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시에 제 기억이 맞다면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김용민 브리핑에서 예. 전두환 대통령 각하가 외국을 방문하고 오시면은 담비와 함께 뭐 몰고 오십니다. 이런 게 있었죠. 예. KBS 뉴스고 그 당시 리포트를 한 기자가 길종섭 기자입니다. 이 사람 이름 기억해야 합니다. 길종섭. 그렇군요. 예. 문단뿐만 아니고 이 언론계나 어디 곳곳에 그런 세력들이 있죠. 예. 오늘은 고 김용민 브리핑의 한 구절을 함께 이렇게 연결해도 재밌겠네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제목은 처음으로입니다. 예. 한강을 넓고 깊고 또 맑게 만드시니요. 이 나라 역사의 흐름도 그렇게만 하시니요. 이 결의의 영원한 찬양을 두고두고 받으소서. 새맑은 나라의 새로운 햇빛처럼 님은 온갖 불의와 혼란의 어둠을 씻고 참된 자유와 평화의 번영을 마련하셨나니 잘 사는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물가부터 바로잡으시어 1986년을 흑자 원년으로 만드셨나니 아니 무슨 시에서 흑자가 나오고 물가가 나오고 민망해서 더 못 읽겠어요. 그래도 견디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 안으로는 한결 더 국방을 튼튼히 하시고 밖으로는 외교와 교역의 순치를 온 세계에 넓히어 이 나라의 국위를 모든 나라에 드날리셨나니 이 나라 젊은이들의 체력을 길러서는 88 아시안 게임을 열어 일본도 이기게 하시고 또 88 서울 올림픽을 향해 늘 꾸준히 달리게 하시고 우리 좋은 문화 능력은 옛것이건 새것이건 이 나라와 세계에 떨치게 하시어 이 결의와 인류의 박수를 받고 있나니 이렇게 두루두루 나타나는 힘이여 이 힘으로 남북 대결에서 우리는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민주 통일의 앞날을 믿게 되었고 1986년 가을 남북을 두루 살리기 위한 평화의 댐 건설을 발휘하시어 저는 통일을 염원하는 남북 6천만 동포의 지지를 받고 있나니 이 나라가 통일하여 흥기할 발판을 이루시고 쉼없이 진취하여 세계 웅비하는 이 민족 기상의 모범이 되신 분이여 이 길의 모든 선현들의 찬양과 시간과 공간의 영원한 찬양과 하늘의 찬양이 두루 님께로 오시나이다. 아이고 이제 무섭네요. 예. 무섭기까지 합니다. 예. 부끄럽습니다. 더 제가 무슨 말을 덧붙이겠습니까? 사실 문학사만 좁혀서 얘기하면은 이른바 친인문학이라고 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거기에 비판들도 상당 부분 가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한국의 남북한 공이 이 한반도의
이 역사는 친일의 역사와의 대결을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향방이 바뀔 거라 생각을 해요. 예. 영속 식민지론 이런 말을 썼는데 식민지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신적인 차원에서 특히 그렇죠. 이 강대국의 종속되려는 그 의지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친일 세력들이 고스란히 친미 세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 사람들은 자주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선택하는 그런 걸 두려워합니다. 예.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 모름지기 시인이란 그리고 문학 예술을 하는 사람이란 시대 고통을 직시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자들일 텐데, 그리고 삶의 어두운 측면들을 드러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일 텐데, 예. 권력에 그대로 빌붙어서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뭐 아까 마스 히데오에게 바치는 건 송가였고요. 전두환에게 바치는 송시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시를 쓴다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런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세계의 그 시의 진실성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뭐 많이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제가 8월 맞이해서 부끄러운 시들, 한국 역사에 부끄러운 측면이 많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걸 우리 상처와도 같은 부끄러운 측면들을 우리가 길어 올려서 계속 대결해야겠죠. 오늘은 서정주를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우리들이 잘 아는 시인들의 시 몇 편 함께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과거의 고통과 어떻게 맞설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면서 말이죠. 네. 전두환의 그 마지막 날 밤 환송 만찬에서 소개된 송시. 네. 이미시여 결의의 빛이 되고 역사의 소금이 되소서. 네.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서정주의 필이 느껴지는데 이거 네.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송시, 이미시여 결의의 빛이 되고 역사의 소금이 되소서. 작시 김천수, 낭송 고은정. 님이 헌원장부로 자라 마침내 군인이 된 그것은 우연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1981년 새봄을 맞아 마침내 제5공화국이 탄생하고 님은 그 방향을 트는 가장 핵심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건국 이래 가장 빛나는 기념비적 쾌거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님은 선구자요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 물러남으로 이제 님은 결의의 빛이 되고 역사의 소금이 되소서. 님이시여 하늘을 우러러 만수무강하소서. 이성성 푸른 소름.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